이경규와 경찰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경규가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했다며 강력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었을 뿐 불법 약물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경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국과수에 의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경규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경찰 측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인 것인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이경규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건이 점점 복잡해지자 여론은 왜 갑자기 이경규를 향해서 이렇게 경찰이 물고 늘어지나 의문을 가졌고, 또한 이경규가 걸린 게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는데요. 이경규가 충분히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건 무언가 확실한 게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하지만 고점과 저점의 롤러코스터로 커브를 돌며 날아가는 인생? 수시로 맨홀에 빠져나락할 것 같은 현란한 리얼리티 무대에서 이경규는 45년째 생존 중입니다. 이보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경규의 인생 철학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도 이경규의 모습인데요. 넘치는 스태미나로 텐션을 올리는 강호동식 스포츠 코미디, 넘사벽 서남으로 경계를 풀어주는 유재석식 겸손 유머, 섹시 코드로 개구진 잽을 날리는 신동엽식 콩트 토크와는 달리 이경규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의 욕구와 불안, 허세와 어른다움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트로트가 대세가 될 거라는 것도 이경규가 예전에 예언한 바 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이소룡을 동경하며 액션 스타의 꿈을 꾸던 이경규는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액션 배우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이경규는 1981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요. 80년대 활동 내용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이경규의 무명 시절이 대단히 길었던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 이경규는 80년대부터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착실히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던 이경규는 1991년 일요일 밤에에서 몰래카메라를 진행하면서 일약 대세 개그맨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통해 부와 명예를 얻은 이경규는 1992년 전 재산을 털어 영화 복수열전을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순간이었죠. 하지만 당대 최고의 스타 이경규가 직접 제작, 각본, 감독, 주연을 맡은 액션 영화 복수열전은 서울 관객 2만에 그치며 대중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는데요. 복수열전의 아픔 후 다시 예능에 전념한 이경규는 이경규가 간다, 양심 냉장고, 전파견문록, 대단한 도전, 느낌표 등을 히트시키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속에는 영화에 대한 꿈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이경규는 2007년 무명 로커가 복면을 쓰고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그린 복면다로를 선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연출과 연기의 한계를 느낀 이경규는 복면다로에서 제작에만 참여했던 것이죠. 신선한 이야기와 함께 주인공 차태현의 능청스런 연기가 돋보였던 복면다로는 전국 160만 관객을 동원하며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 작은 이변을 일으켰는데요. 복면다로 덕분에 이경규는 15년 만에 복수열전의 아픔을 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복면다로는 최근 시대를 앞서간 영화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만 해도 장년층이나 듣는 한물간 장르로 평가받던 트로트의 시대가 다시 오고, 복면을 쓴 가수가 무대에서 오직 노래만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경규는 예능계의 대부로 불리며 유재석, 강호동 같은 최고의 예능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답게 대한민국 방송가의 복면 가수 및 트로트 열풍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죠. 이경규가 트렌드를 읽는 사람이라는 건 또 다른 일화로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경규는 지난 2016년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중 개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모두가 웃으며 넘겼지만 걔는 훌륭하다는 실제로 KBS의 예능 프로그램으로 탄생의 인기리에 방영됐죠. 이경규는 언제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1991년 몰래카메라, 95년 양심 냉장고, 97년에는 이경규가 간다로 MBC에서 방송 대상을 수상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남자의 자격으로 KBS 연예 대상을 수상했고 힐링 캠프로 SBS 연예 대상까지 거머쥐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경규의 영향력은 전 세대에 걸쳐 있는데요. 90년대와 00년대에 그가 몸담았던 MBC 일밤은 가족 오락 프로그램이었고 남자의 자격은 중년 세대를 위한 쇼였으며 힐링 캠프는 10대, 20대 시청자들이 주를 이뤘죠. 최근에는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 불렸던 인터넷 방송까지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우선 이경규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디어입니다. 무명 시절부터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어도 제작 회의에는 자주 불려나갈 정도였죠. 이경규는 회색지대를 걷는 사람인데요. 그는 확고한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지만 절대 그것을 빌미로 남을 통제하려 들지 않죠. 동시에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과는 연을 끊는 냉철함도 가지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애매한 삶의 방식 덕분에 젊은 연예인들 틈바구니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경규는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는 데에도 능숙한데요. 2013년 7월 힐링캠프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많은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별로라던 이경규가 이제는 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날 것 그대로의 삶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죠.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늘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이경규에게 약물운전이라는 아군이 닥친 건 고작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규는 오후 2시쯤에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이 차량을 혼동하는 바람에 자신의 차량과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자신의 회사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경규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음주 측정을 실시해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경규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최초 제보한 제보자는 이경규가 약물 운전을 한 것이라며 언론사에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규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이경규가 복용했던 약물은 감기, 몸살 약이었고 실내 골프 연습장을 방문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약국을 찾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것도 차종이 같아 헷갈린 것뿐이라며 인근 사무실까지 차를 타고 왔다가 본인의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되돌아간 작은 해프닝으로 경찰에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며 이경규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고 이 내용을 포함하여 기사를 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경규의 해명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렇게 된 이상 누가 이경규의 약물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흘린 게 아닌가 추정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약사는 공황장애 약을 포함해 감기약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잘 소명된 이야기인 만큼 이경규에 대한 무리한 억측이나 루머들은 이제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웃음을 줬던 이경규가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경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